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상기체의 상태 변화 두 번째, 정압 과정과 등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압 과정은 이제 등압 과정이라고도 하고, 다음에 PV 선도상에 보시는 것처럼 과정이 진행이 될 때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이제 상태가 변화하는 이러한 과정을 의미하고,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결국 이제 P1과 P2가 일정 같기 때문에, 즉 이제 압력은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T분의 V는 이제 상수 C라고 하는 그 관계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이제 T분의 V는 이제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T1분의 V1은 이제 T2분의 V2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압 과정의 관계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대일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PdV에서 P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적분기호 밖으로 나와서 결국 이제 P 곱하기 V2-V1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PV는 MRT였기 때문에 이제 M 곱하기 R 곱하기 T2-T1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업률은 이제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VdP인데, 결국 P가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dP가 0이 되게 되므로 공업률의 값은 0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는 우리가 이제 MCV 그 델타 T에서 CV는 이제 카파 마이너스 1분의 R로 표현할 수 있고, 다시 이제 T2와 T1은 그 M분의 그 R M분의 그리고 MR분의 이제 PV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식을 이제 온도 T 대신에 대입을 해서 다시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결국 이제 P2 V2 마이너스 P1 V1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제 절대의 일과 같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카파 마이너스 1분의 절대일 W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열량은 우리가 이제 연력학 그 제1법칙에 의해서 이제 델타 U는 이제 Q 마이너스 W에서 식을 이제 Q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델타 U 플러스 W가 되게 되고, 결국 델타 U는 U2 마이너스 U1이고, 우리가 이제 절대일 W는 이제 앞서 우리가 구한 이제 P2 V2 마이너스 P1 V1 혹은 뭐 그냥 어차피 P는 일정하기 때문에 첨자를 생략하고 이제 뭐 이 식으로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겠고, 결국 이제 이 U2와 P2 V2를 묶고 그리고 U1과 P1 V1을 묶으면 우리가 이제 엔탈피에 대한 식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Q는 이제 델타 H와 같게 되고, 이상기체에 있어서 이제 엔탈피 변화는 이제 M 곱하기 정압 비열 CP 곱하기 이제 T2 마이너스 이제 T1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등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온 과정은 말 그대로 이제 온도가 일정하게 그 유지를 하면서 이제 상태가 이제 1에서 2로 변화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등온 과정이라고 하고, PV의 선도상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온도가 다르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그 온도 곡선이 이제 각각의 온도별로 이제 작성이 되었었는데, 결국 온도는 T1이나 T2나 같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온도 곡선 상에서 이제 과정이 이제 상태가 이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PV는 MRT에서 결국 MRT 모두가 이제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PV는 C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이제 PV는 C이기 때문에 이제 P1분의 P2는 이제 V2분의 V1이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이렇게 크로스 곱을 해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 P1분의 V2는 이제 P2분의 V1이라고 하는 식도 성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PV는 C라고 하는 것은 결국 P1, V1은 P2, V2와 같다라는 의미이므로 이 식에 의해서 식을 조금 조작을 하면 이제 P는 이제 V분의 P1, V1 또는 이제 P1, V1은 MRT 1인데 어차피 뭐 T는 다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T로 표현을 해도 상관없겠고, 혹은 이제 PV는 C였기 때문에 상수 C로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등원 과정의 관계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절대일은 앞서 우리가 이제 P는 이제 V분의 P1 곱하기 V1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식을 P 대신에 대입을 하면 이제 P1 V1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V분의 1 dV가 되게 되고, 결국 V분의 1 dV를 그 적분을 하면 이제 ln 이제 V가 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1부터 2까지 정적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ln V2 마이너스 ln V1인데, 다시 우리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뺄셈은 다음과 같은 이제 나눗셈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절대일은 P1 곱하기 V1 곱하기 ln 그 V1분의 V2가 되게 되고, 우리가 앞서 또 관계식에 의해서 P1 V1 ln P2 P1으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업률은 이제 적분 변수가 dp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p로 이제 환산이 아니고 이제 변환을 한 식을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겠고, 앞서 우리가 이제 p는 이제 v분의 mrt라고 하는 식에 의해서 이제 p와 v를 바꾸면 결국 v는 p분의 mrt이므로 이제 v 대신에 p분의 mrt를 대입을 하고, 결국 mrt는 상수였기 때문에 적분 기호 밖으로 나와서 그냥 그 상수로 곱해진다라고 보면 되고, p분의 1을 이제 그 적분을 하면 앞서와 동일하게 이제 ln p2 마이너스 ln p1인데, 이제 그 뺄셈을 다시 이제 ln p1분의 이제 p2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다시 이제 p1분의 p2는 이제 v2분의 v1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시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1이 ln 앞에 곱해진 것이기 때문에 ln 앞에 곱해진 수는 이제 ln 안에 있는 수의 지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1제곱을 하면 p1 곱하기 v1 곱하기 ln v1분의 v2가 되게 되고, 결국 이제 이 값은 앞서 우리가 구한 절대일과 같기 때문에 결국 이제 등원 과정에 있어서는 절대일과 공업일의 값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는 T1과 T2가 같기 때문에 결국 이제 델타 U는 mCV T2-T1에서 이 값이 0이 되게 되므로 0이 되게 되고, 엔탈피 변화도 마찬가지로 값은 이제 0이 되겠습니다. 개로 전달된 열량은 일단 우리가 이제 델타 Q는 du 플러스 PdV에서 결국 앞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델타 U가 0이기 때문에 이제 du도 0이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델타 Q는 이제 PdV이므로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이제 성립을 하고, 또한 이제 PdV는
등원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공홈일과 절대일은 값이 같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VDP라고도 할 수 있고, 다시 이제 이 식을 적분을 하면 결국 이제 전달된 열량 Q는 이제 절대일과 같고 공홈일과도 이제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등원 과정에서는 이제 공급된 열이 모두 이제 기체가 외부에 하는 일에 이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이 이제 300kPa로 일정한 상태에서 480도씨의 공기 2kg이 그 650도씨로 가열되며 내부 에너지가 이제 290kJ로 변화를 하였고, 이제 공기의 기체 상수를 0.287kJ/kg 켈빈, 그리고 이제 비열비를 1.4라고 할 때 초기 내부 에너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압력이 이제 일정한 상태에서 이제 변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정압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 델타 U는 M 곱하기 CV 곱하기 T2-T1이었고, 또한 이제 CV는 이제 카파 마이너스 1분의 기체 상수 R이기 때문에 이제 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T2와 이제 T1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값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기체 상수가 켈빈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각각의 온도를 그 이제 절대 온도로 이제 바꿔서 원래는 넣어야 하는데, 근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델타 T를 구할 때는 어차피 그 우리가 환산할 때 환산값 273을 앞부분에도 더하고 뒷부분에도 더하면 결국 어차피 더한 값을 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델타 T를 구할 때는 굳이 이제 그 환산한 값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환산한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좋고, 만일에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할 때는 어차피 뭐 더한 값이 빼지기 때문에 그냥 이 주어진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켈빈 단위의 그 온도 증감 값과 이제 우리가 섭씨 온도의 온도 증감의 값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델타 T를 구할 때는 이제 그냥 그렇게 바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다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일단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 값은 그 244.95kJ이 되겠습니다. 초기 내부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델타 U는 U2-U1이고 이제 그 가열되어서 이제 변화한 내부 에너지 값이, 즉 이제 U2 값이 이제 290kJ로 이제 문제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U1은 U2 델타 U이고, 따라서 이제 290에서 우리가 앞서 구한 값을 빼주면 이제 초기 내부 에너지의 값은 이제 46.05kJ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다시 이제 온도 220도씨의 공기를 초기 압력의 4배까지 등온 압축하는 동안 4500kJ의 열량을 방출하였을 때 공기의 양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공기의 양은 질량을 구하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초기 압력의 4배까지 압축을 했기 때문에 P2는 이제 4P1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온 과정에 있어서의 이제 열량 공식은 이제 Q는
우리가 이제 절대일과 같았고 또한 이제 공홈일과도 같았는데 그 값은 이제 MRT1 ln P2분의 이제 P1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어차피 이제 압력이 어떤 그 관계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관계식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P2분의 P1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공기의 그 기체 상수 값은 현재 이제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태량 테이블에 찾아보시면 그 0.287kJ per 이제 킬로그램 켈빈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또한 앞선 예제에서도 이제 그 값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질량 값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m으로 그대로 두고 나머지 값들을 이제 대입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T1은 이제 델타 T가 아니라 T1으로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 온도로 이제 다음과 같이 환산을 해서 그 값을 대입을 한다는 점에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 P2분의 P1은 4분의 1이 되게 되어서 그리고 열량을 방출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4500을 그 대입을 해서 이제 m에 대해서 그 계산을 해보면 공기의 질량은 22.94kg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